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저는 아파트 2층에 사는데요. 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까 주민 한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2층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점잖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보통 아파트에 살면 저층에 계신 분들은 공공전기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경감은 되죠. 하지만 저층에 살면서 거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돈 내는 거 개인적으로는 좀 아까웠습니다. 가끔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워도 지하 1층이면 걸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짓이 바보 같은 짓만 하는구나. 이런 공공을 위한 분담금 아끼는 것도 좋지만 큰돈 펑펑 새나가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은 지하 3층 주차라 엘리베이터를 탔던 거고요. 그냥 웃으면서 네, 차가 3층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똑똑하시겠죠? 5월 16일 화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오늘 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죠. 여당 그러니까 참 어색하네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원내대표 포부와 협치 구상, 발전적 당청 관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도 오늘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했죠. 김동철 원내대표와 함께 신임 정책의장으로 맡게 된 이영호 의원 2부에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3부와 4부 정치 토크 시간에는 출범 일주일째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이 재정비에 나선 여야 각 당의 개혁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이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 배재대 정현정 교수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에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이죠. 9년 만에 첫 여당 원내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통합과 개혁에 온몸을 바치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는데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네. 평소에 어떤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제가요? 네. 7자를 좋아합니다. 오늘 7표 차로 홍영표 의원과 표차가 났었고요. 네네. 작년에는 또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7표 차로 원내대표직을 양보하셨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7자가 상당히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럭키 세븐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행운의 숫자 7과 제가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먼저 축하드리면서 또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 또 부담 상당히 좀 있으시겠습니다. 네, 워낙에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이 담겨져 있는 정권 교체고요. 네. 또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게 여소야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일을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우리 추미애 대표하고는 평소에 어떤 소통은 자주 하시는 편이시죠? 네, 추미애 대표하고 오랜 동안 당에서도 인연이 있고 그래서 네. 소통을 잘 해가고 있죠. 네, 야당의 품위 넓은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네. 어떤 구상이십니까 앞으로? 이 야당에 대해서 네. 그 야당의 요구가 많고 저희들도 이제 야당을 오랫동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당이 네. 야당에 대해서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의 네.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네. 그런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당장 일자리 추경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인데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 등 수많은 협치의 과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선거 기간 중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이 협치는 정도가 없고 네. 정말 협상을 끈질기게 하고 진정성을 끊임없이 보여드림으로 해서 네. 상대로부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 사람과의 약속은 정말 믿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네네.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측 가능한 원내대표가 되시면 우리나라 정치도 예측 가능하시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국민의당에서 김동철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두 분 어떻게 좀 인연이 있으십니까? 네,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아, 어떤 인연입니까? 둘 다 처음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해가 91년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처음 열렸을 때인데, 네.
저와 같이 노원구의 노원을 지역, 당시 임채정 의원께서 네. 지역위원장 할 때, 네. 그 지역에서 시의원 출마를 같이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둘 다 물론 그때 떨어졌었는데요. 예. 그래서 같이 출마도 하고, 같이 아픔도 보고, 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잘 알고, 그런 선배입니다. 아, 예. 참 이 정치를 보면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죠? 격세지감이 많이 느끼실 건데,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의 일성도 국정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직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풀어가는 방식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야당과도 협치하며 풀어가는 게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일주일,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임시국회가, 정기국회가 시작이 곧 뭐 한 몇 개월 있다 될 건데,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요. 문재인 정부가 그 인수위가 없이 출발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시하고 네. 당장 급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아주 절박한 과제고 네.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들도 국민 안전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당이 중심이 돼서 네. 이제 원내대표도 새로 뽑히고 했으니까 네. 야당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야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기와 또는 지도력에 대해서 약간 질투도 느낀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이거는 한 두고두고 일관되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이 계속된 정책을 유지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일시적이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는 특히. 근데 뭐 그렇게 비판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우리 사회의 일자리 만들기는 정말 절박한 과제죠. 우리 청년들이 자리가 없고. 네. 그리고 매년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네. 좋은 일자리는 나빠지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있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되어 왔고. 네. 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거의 뭐 900만이 넘어가 1000만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빠른 대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정말 파괴되거든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죠. 올 봄에 저도 이제 늘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데. 아, 그러시군요. 자전거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나빠져 있고 정말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위협이 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대책을 예. 마련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미세먼지 대책 같은 거를 만드는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네. 바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단기적인 대책은 아니고. 네. 근본적인 대책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대책을 지금 시행을 시작한 거죠. 네, 바로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는 그게 단기적인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아니고 네. 오랫동안 고민했다라고 하는 정책이려면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를 줄일 때는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상태로 유지하고 전기료 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이루어지고 이런 구체적인 보완적인 설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 여쭈었는데 야당 쪽에서는 추경, 일자리 만드는 추경에 10조 정도 추경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반대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일자리 만드는 일은 뭐 우리 국민들 누구에게나 네. 공감을 받는 이야기고. 네.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가 아닌가 네. 이런 문제인데요. 네네. 그 10조를 들여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된다면. 네. 그 10조를 아껴서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제가 잘 설명을 해가면서. 네. 야당의 원내대표님들, 야당 의원님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6월 29일부터 6월 27일인가요? 27일, 29일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 중심으로 운영되겠죠? 네네네. 어떻습니까? 뭐 24, 25. 인사청문회도 있고 이제 당장 여러 가지 현안이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뭐, 많은 언론들이 원내 사령탑으로 이번에 선출되신 우원식 원내대표께 협상력이 뛰어난 개혁 성향의 원내대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협상력을 정말 발휘하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아서 했어요. 그러셨죠. 정치 협상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생존권이 이렇게 닿아 있는 갑과 을의 을지로 회의, 예, 갈등 현장에서 많은 상생 협약을 만들기도 했고요. 예. 지난번 정부 조직 협상도 성공적으로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고, 가습기 살균제 특위 그 위원장을 맡아서 그러셨죠. 영구에 가서 사과까지 받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끈질기게 이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최선을 다해서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야당에서도 거기에 호응하고 또 그분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도 제가 잘 듣고 수렴할 건 수렴해 나가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상당히 또 국민들께서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좀 지지도 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집권 초기에 보통 우리가 한 100일 정도가 집권 5년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 걸고 있고 당에서도 좀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좀 취임 일성으로 한 게 일자리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일자리 그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하셨는데, 당도 일자리 만드는 걸 비롯해서 민생 상황실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잘 챙겨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시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대책도 내놓으시고 이런 등등의 일들에 대해서 당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현장에서 문제 없이 적용되도록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추미애 대표하고 임성석 비서실장하고 장미꽃 프로포즈도 있고 했지만 조금 당 청간의 어떤 좀 화합 이것도 좀 우원식 대표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도 제가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근데 요번에 인선하고 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정권 교체 직후에 대규모 당직 인사가 있어서 불안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여기 주요 당직에 적재적소의 적임자를 잘 골라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각급 회의를 그 절차를 무리 없이 잘 마무리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한 인사추천위원회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투명한 인사 추천 절차를 당 안에 마련하는 선에서 잘 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워낙 탄핵 정국에 이어서 탄생한 정부고 또 건 10년 만에 이제 재집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하여튼 개혁과 선명성,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큰 것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청문회는 잘 되겠죠? 워낙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자기 관리를 잘해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도 매우 합리적인 분이어서 야당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통과에 있어서도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의 경우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는데요. 또 진행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인터뷰해 주셨고 을지로위원회를 뿐만 아니라 가스기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시고 좋은 정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